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국가. IT와 전자강국. 이것이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본과 중국에 의해 조작된 역사, 왜곡된 역사라고 하는데요.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를 통해 세계인들이 우리 역사를 잘못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압축 성장의 상징,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한류 열풍의 진원지 대한민국. 그러나 세계 교과서에 실린 한민족사는 왜곡으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세계에 왜곡돼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했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에서 시작했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그리고 일본이 뿌려놓은 식민사관을 그대로 적고 있는 세계의 교과서. 지금 세계는 그들의 의도대로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로 기억하고 있다. 40여 개국, 500여 종의 교과서에서 한민족사 왜곡의 실상을 파헤친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 역사전쟁이 동북아를 뒤흔들고 있는 이때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는 올바른 역사 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이준석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인데요. 우선 세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흔히 알기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K-팝, 한류 드라마의 종주국,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스포츠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역사 분야로 들어오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거주 교포의 고민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올린 글입니다. 네, 화면에 내용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재외 국민입니다. 아이들이 셋 있고 그냥 남들처럼 삽니다만 얼마 전에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어? 라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더군요. 사실 저는 역사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역사를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자처하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대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굴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민족의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외교 정책의 일종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어차피 평등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적절히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 세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데요. 이런 답변이 올라왔다는 게요. 예, 번지수가 많이 틀렸습니다. 네. 해외에서 도대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길래 딸이 그 질문을 중국의 식민지였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7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고대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과서에도 보면 한 왕조가 한반도 북부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영역의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렇다 보니 대형 박물관 한국관에 가면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연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표에 보면은 고조선의 역사가 아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 일반적인 기술만 되어 있고
이 어떤 국가 형태의 역사의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쓰리 킹덤이라고 해서 그 원상국이라는 그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원상국이라는 용어는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원상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본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 교과서에 보시면 316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전에는 한나라 낙랑군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앙박물관에 그 전시된 그림인데요. 낙랑군이 313년까지 존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게 한반도에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의 박물관에 가보면은 아예 그 선사시대 원상국실이라고 해서 일제의 그 논리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세계 교과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교과서에까지 그 잘못된 역사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 현장의 표준 지침서로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이나 일본의 식민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한사군과 임나 일본부 설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임나 일본부설 같은 경우는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조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4세기까지 일본이 지배를 했다. 특히 가야에는 임나 일본부라는 그 정치 제도를 두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한 것은 서기 6세기 말부터입니다. 근데 임나 일본부는 4세기에까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사군인데요. 한사군은 BC 108년에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의 변방국가였던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낙란, 임둔, 진번, 현도, 4개 군현을 설치했다는 것인데요. 이 한사군의 그 위치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나라에서 설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보면은 낙랑은 유주에 속해 있었다. 유주는 지금의 북경 일대입니다. 그리고 후한서에는 낙랑군은 옛 조선군인데 요동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에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성산이 있고 장성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북경 일대, 그다음에 요동, 그다음에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 산해관인데요. 이 산해관은 발해만 연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쪽 그 중국 쪽에 있던 이 한사군을 한반도 그 대동강 평양 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점재현이라는 이 비석을 평양 부근에다가 갖다 옮겨다 놓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이 한사군이 바로 평양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도 그대로 이렇게 현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돼서 세계에 알려진 이유는 뭐 일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된 관심사는 경제, 민생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아주 무관심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동북공정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감정적으로 붕괴하다가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무관심은 그 일제 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무능력을 들춰내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제 이 식민사관은 그
일본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 우리 민족 그 역사학자들에게 전수가 되었고요. 또한 그 일본이 만든 이 왜곡된 이 역사는 유네스코를 통해 갖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쓰는 그 해외에 홍보하는 그 비용이 일본의 그 20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활동을 일본은 그 수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잘못된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 우리나라는 그 친일파를 정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그 역사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제 그 경성 제국대학에서 역사 공부를 했던 그 두 개 이병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이었는데요. 이분을 필두로 한 그 기존 강단사학계가 아직도 뿌리 깊게 우리나라 그 강단을 역사학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제대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리장성도 평양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식민사학과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2년부터 중국에서 이게 동북공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약 6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현재 중국 영역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그래서 이 동북쪽 지방 그 고구려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그 고구려 대진국의 역사도 지금 중국의 역사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그 격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역사 인식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그 2012년 12월 31일 날 미 상원에서 발간이 된 그 의회 보고서에 그 드러나 있습니다. 의회 보고서를 보면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의 주장과 이 주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들어보고 중국이 그 한반도 북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중국 측 주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를 않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한 나라가 그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이 고구려는 바로 여기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우리 쪽에서 그 대응 자료를 약 20쪽 분량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 어디서 제출을 했냐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도 형태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지도를 보시면 올드 조선이라서 고조선 영역을 아주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한반도의 한사군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사실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 포한 커맨더리에서 한사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이 고구려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한사군의 존재인데요. 이것을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의회 보고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반도 북쪽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며 영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중국이 바로 이런 역사적 그 배경을 가지고서 북한에 이제 개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문제가 현실 문제에 이렇게 개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 역사 인식을 뭐 간략하게 보면요, 이 고조선은 앞서 보신 것처럼 아주 작은 소국이었다. 그 다음에 낙랑군은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 그 일제 그 식민사학과 조금 더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1년에 한 25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2천억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3년 동안에
외국의 그 잘못된 역사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 민간 그 단체인 방커는 60여 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잘못된 역사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오류도 아주 적게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 세계 교과서가 식민사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과 또 동북공정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식민사학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저희 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96년입니다. 1996년이면 우리가 광복이 된 지 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학교라는 것은 황국 신민의 준말입니다. 이 천황을 천황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아주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양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국민학교인데 그 이름을 근 50년 동안 그대로 써왔습니다. 기존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은 역사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존의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아주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론에서 터뜨리니까 그제서야 뭐 언론 방송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분들은 그 기존 역사학자들은 그 자신의 역사 해석과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그런 논리를 펴면은 역사 독점권을 가지고서 비전문가를 운운하면서 그 역사 독점권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과 일본의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사회자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 하기도 하고 한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이란 뜻은 뭐냐면은 광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광명은 환, 땅의 광명은 단. 그래서 그것을 하늘과 땅의 광명을 성취한 인간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것은 하늘과 땅의 광명을 성취한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 식민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광명의 역사였거든요. 그것은 우리 그 국통맥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통맥은 황국, 배달국,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신라,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국이란 뜻은 밝을 환자 나라국자에서 아주 밝은 나라, 광명의 나라는 뜻이고요. 배달국은 박달에서 왔습니다. 아주 밝은 땅, 달, 양달, 응달 할 때 달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조광선수지에서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이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은 광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행촌 이함 선생은 당군세기 서문에서 위국 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이렇게 서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막서너 사기, 사기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먼저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기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사기,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활기차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역사학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역사부터 바로 잡는 것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가장 그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 무정신의 역사는 그 무정신의 민족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식민사학에 나와 있는 역사는 바로 정신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정신의 역사를 주입식으로 이렇게 강요를 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관심한 그 어떤 그 태도를 지금 갖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6세 그 달문당구 때 그 내용을 보면요, 그때 황국 오훈과 신시오사를 이렇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나라가 그러니까 진맹공패자가 그때 대국이 둘, 소국이 20,
허락이 3,624개국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고조선이 작은 나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실제 단군 조선의 역사나 이런 우리 한민족사에서 가장 강성한 그 전성기의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기가 진작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수호사님 모시고 세계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를 통해서 한민족사의 진실과 왜곡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라 이 상계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반본이란 것은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본은 이 시대의 절대 정신입니다. 이게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초목이 가을이 되면 뿌리로 되돌아가서 열매를 맺듯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역사의 절대 섭리이기도 합니다. 1989년을 타임지에서는 세계를 바꾼 한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붕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면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동독과 서독, 그 독일이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통일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그다음에 그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거 상제님 말씀처럼 이 원시 반본이 역사 섭리에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90년대에 와서 동유럽에서는 헝가리를 비롯해가지고 역사 찾기 열풍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위구르 쪽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200명이 이렇게 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 속에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광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발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우리 역사를 얘기를 하면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그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환단고기 책이 세상에 나온 지가 한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환단고기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유물이 우화량 유적이 1980년대 초반에 또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 이 9,000년이라는 그 유구한 세월의 역사고 또한 그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왜곡이 돼 있고 이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한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 검증을 하고 답사를 다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게 책이 역주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역주본을 보시면 우리 민족의 제대로 된 역사, 광명의 역사를 알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사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점하는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학을 역사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전쟁의 소용돌이가 동북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동북아의 주인공인 한민족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이 땅의 한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역사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한민족사의 진실에 눈뜨는 데 있습니다.